안전 모니터링 실외 1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근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안전 모니터링 체크사항 실외 1, 16번째 교통에서의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도로에서는 매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수의 사용자가 있으므로 모두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하며 몇 가지의 안전 수칙들을 더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계속 달려오는 차가 있을 수 있고 달려오는 차들이 늦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깜빡일 때 뛰어서 건널 수 있겠다 싶어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뛰는 중에 넘어질 수 있고 발이 접질릴 수 있고 또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했을 때 신호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색 보행 신호가 깜빡이고 있으면 멈춰서서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건너는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피며 걸어야 합니다. 미처 나를 발견하지 못한 차를 미리 피할 수 있고 마주오는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에 길을 건널 때에는 밝은 옷을 입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여 피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노인에게서 교통사고는 훨씬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의 정도가 더 심하고 기존의 질환들이 더욱 심각해지며 교통사고의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몸은 예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 없고 예전처럼 빨리 판단할 수 없으며 예전처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서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어? 라는 생각을 벗고 늘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총인구가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역시 연평균 5% 늘었는데요. 하지만 도로 위에서 어르신들을 쉽게 보게 된 만큼 노인 교통 안전 사고율도 높아졌습니다. 깜빡깜빡 옆에 이렇게 하거든. 그래도 건너가는 거요. 무단횡단 막 그러고 그래. 노인네들은 무슨 눈도 좀 무슨 생명이 있고 뭐가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 순발력이 역시 안 떨어지니까 한 서너 번 정도 위험을 느끼는 일이 있지.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6명.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의 더 큰 문제는 젊은 사람에 비해 사고 이후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는 건데요. 노인 교통사고의 특징은 일반 다른 연령에 비해서 중증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박상이나 단순 어떤 골절 같은 경우보다는 실제로 어떤 복합골절, 그 다음에 어떤 복합장기 손상, 이런 어떤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즉, 노인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그래. 참나. 실제로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는 원정호 씨. 건널목을 건널 때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유독 차 앞에서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영동 대로에서 귀가하다가 길을 건너서 오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이 대퇴골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박살 난 거지. 여기 다리도 분쇄골절되고. 몸에 남겨진 선명한 흉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순간의 교통사고는 원정호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 후에 결국 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된 실정. 그뿐 아니라 하루하루 약에 의지하며 아픈 몸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모니터링 체크사항 실외 1, 17번째 보행에서의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보행 시의 안전도 교통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행 시 안전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킨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무단 횡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초록불을 확인합니다. 차가 멈추었을 때 확인하고 건넙니다. 세 번째는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걷는 것입니다. 주변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소 밝은 옷을 입어 내가 미처 위험물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여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어두울 때는 특히 더 밝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비 오는 날에는 보행 시에 시야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우산을 쓰고 인도에서 좀 더 안쪽을 걷습니다. 안전 모니터링 체크사항 실외 1, 18번째 시설 점검 및 보고입니다. 작업 전, 중,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은 반드시 보고하여 이용 중에 생기는 사고를 막습니다.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은 보수를 하기보다는 보고 후에 수리 전까지 사용 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사용을 금지합니다. 수리가 끝난 뒤에도 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전 모니터링 체크사항 실외 1, 19번째 위험 감수성 체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업무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수록 사고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업무의 집중도가 감소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 중에 흡연, 음주, 잡담, 통화 등으로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고, 두 번째, 업무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피로로 업무 집중도가 감소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수록 업무 집중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무 집중력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음주와 가식을 피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여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줄여 숙면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가벼운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관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안전 모니터링 체크사항 실외 1, 20번째 혹한기, 혹서기 안전용품입니다. 사람의 몸은 주변의 날씨와 환경에 따라 우리 몸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합니다. 더울 때는 땀구멍을 열어 땀을 배출하며 몸의 온도를 낮추고 추울 때는 피부를 수축시켜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므로 환경에 따른 적절한 안전용품을 사용하여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추운 겨울, 외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으며 젖은 옷은 즉시 갈아입습니다. 신체가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모자, 장갑들을 착용하며 열을 내는 발열 조끼나 핫팩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사용하여 저온 화상을 방지합니다. 더운 여름에 외부에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땀을 배출할 수 있는 가벼운 옷을 착용하시고 직사광선이 피부에 닿아 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피부를 보호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선풍기나 시원함을 제공하는 용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춥거나 더운 날 외부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일하는 동료나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안전 모니터링 체크사항 실외 1, 21번째 안전복장 착용입니다. 안전복장의 여러 종류 중에 대표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사지를 이용한 안전복장입니다.
반사지는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해주는 물질입니다. 반사지가 부착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반사지를 신체 여러 곳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복장을 하실 때 반사지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므로 반사지가 부착되지 않더라도 낮 동안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링 체크사항 실의 1, 22번째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입니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가 많은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스쿨존 안전수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만큼이나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므로 안전복 착용을 기본으로 하되 안전봉 등의 교통정리 안전용품을 추가로 사용하여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초록색 신호가 깜빡일 때는 보행을 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복을 착용하였더라도 차도에 무리하게 나와 교통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활동하는 근무자를 위한 안전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실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활동하는 근무자를 위한 안전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실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의 항목의 경우 꼭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근무자들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분들이 출퇴근하실 때나 일상생활에서 외부를 오가시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출퇴근 시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실천되어야 할 안전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계절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각각 항목들이 내가 근무하는 환경과 다른 상황이라고 가볍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안전 요소임을 기억하시고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요원분들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는 각 항목에 따라 예, 아니요로 체크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마지막 페이지의 특이사항에 기재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안전 모니터링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